XSFM입니다. PODERA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진짜 봄 날씨가 시작된 밤섬 앞에서 전해드립니다. 봄비가 이제 지그시 콸콸콸 내릴 몇 주 뒤 전까지는 봄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요행히 먼지도 별로 없고요. 4월 네 번째 주에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565회 시간입니다. 농축산인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축산입니다. 사고 쳤네요. 왜요? 지금 제가 가방을 끌어안고 있는 이유를 청취자들 모르실 텐데. 네. 저희가 지금 잠시 후에도 광고를 잠깐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촬영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크로마키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농축산인이 그 데님 자켓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수급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걱정했던 그 상황이 드디어 농축산인의 팔과 머리만 비틀주스처럼 보이고. 그래서 제가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가방이라도 끌어안고 있는데 아까 그거 봤더니 그 홍콩 할매 알죠? 와, 어떻게 이렇게 옛날 웃긴 걸 정확히 기억해? 그러니까 딱 홍콩 할매가 이랬겠구나. 홍콩 할매. 목만 동글동글 떠가지고 지금 제가 인지를 못했네요. 아직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스튜디오에 뭔가 기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긴장도가 올라가네요. 제가 아예 디지털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죠. 네. 모니터도 생기고 카메라도 늘어나고 뭔가 장비도 커지고 이러고 있어요. 네. 꿈틀꿈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실 땐 똑같겠지만 새 시대가 열리면 저희도 요파 씨도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새로운 걸로 만나볼 거예요. 그렇다고 놀지 않습니다. 565회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입니다. 살다 보면 생기는 모든 일이 이야기이며 당신의 삶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인생이 고달픈 세계인의 한국어 친구 12년째 변함없이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는 최장수 한국어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당신의 이야기로 꾸며집니다.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이메일 xsfm25gmail.com 조땜이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 앞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에디터와 사장이 모두 읽고 방송에 소개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빅그린 니치 퍼퓸 바디로션을, TNS에서 요즘 치약을, 꾸루꾸루에서 꾸루꾸루 요파씨 선물 에디션을, 큐벤에서 보내드리는 사르락토 1개월분을, XSFM이 직접 보내드리는 XSFM 관현호 티셔츠, 그리고 농축산인의 신간 그림책 떡볶이는 언제나 옳다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불행하게도 지난주까지 받으신 분들은 사인이 없는 책이었는데 사인 있다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생각을 못했네요. 예.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집에서 신봤다 강원도 토종 산양산삼 산엔삼 마트보다 엑세스몰 샵인샵 메이로제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폭염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얼어붙은 땅이 기분 좋은 햇살에 녹아드는 시간. 그렇게나 6번 비로소 산양산삼과 만난다.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자연이 허락한 그대로 인삼보다 많은 진세노사이드가 지치고 힘든 현대인에게 휴식 같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선물, 집에서 편안하게 신봤다. 산양산삼 산엔삼. 생방송 보이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1년간 좋게 된 전세계 이웃들과 함께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025년 여름 매주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구상 모든 청취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세요. 좋게 된 광고주 유면상 PD 나와 있습니다. 네, 공포의 가정의 달이 다가오는군요. 저희한테는 뭐 꼭 공포는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포죠. 저는 약간 공포. 쟤는 공포고 어린이도 어린이 2명 2명. 있고 네, 부모님 계시고. 그렇구나. 아빠기도 하죠. 저는 뭐 우리 회사의 그 광고와 유통 책임자로서의 역할만 생각을 해서
그것도 아주 힘들거든요. 네. 그 뭡니까? 그리고 기혼자의 경우에는 네. 그 높은 확률로 5월에 결혼 기념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바보들이 5월에 결혼하고 그래. 그 바보가 저예요. 네. 아 맞다 그랬지. 그 자본주의 효도가 UPD도 금방 아닙니까? 이쪽 봄 저는 어느 10월입니다. 아, 10월의 어느 날에. 그러니까 봄 아니면 가을. 왠지 모르겠지만 이긴 기분이 네. 드는군요. 오늘도 좋네요. 아 그러네. 제가 저 유면상 PD 결혼식 사회를 봐줬기 때문에 아, 봄날이었네. 참혹한 날이었습니다. 진짜. 무슨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왕자의 게임이냐? 그 따사로운 날씨, 네. 그 아름다운 풍경, 그래서 모든 게 완벽했는데 내가 결혼을 하다니. 아니 갑자기 뭘 말하고 그 싶은 거야? UPD가 그 네. 멀리서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루팡처럼? 아 제가 그때 하우스 MD에 심취해 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저의 결혼 생활이 음. 쉽지 않았다고. 아니 수 저 있겠어요. 진행석에 서서는 지팡이도 안 보였구만. 네, 아무튼 물론입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많이 그러니까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가정의 네. 달이에요. 네. 여러분은 돈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산앤삼 이제는 사야 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운 빠지는 5월 네. 기운을 짝짝 이렇게 넣어주려면 3이 필요하죠. 그렇죠. 참여율에 비해서 너무나도 과한 상품을 건 나머지 아니 네. 웃겨. 여러분 아니 산앤삼이 많이 안 팔리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인기라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저 기념일이나 가정의 달 이런 때 많이 팔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참여해서 공짜로 좀 더 얻어 가시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늘 웃기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진짜 웃겨 우리 고객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다면 받아가요. 보통은 이제 이런 경품에 걸리면은 이제 영혼을 파는 후기들이 나옵니다만 그 우리의 후기들은 정말 유의미한 후기들이 많아요. 혹은 이게 이제 네. 도덕적인 그 기준선 같은 게 있나? 마지노선 같은 게 있나? 내가 치약은 배송비만 내고 받을 수 있지만 삶은 솔직히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진짜 그럴 수도 샤이한 있어요. 것 같아요. 아까 아니 근데 가입쇼. 진짜 그럴 수도 네, 있어요. 공개 방송에서 네. 만나보면 딱 느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주 후기들이 좋은 후기들이 유의미한 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수술 하신 아버님한테 드린 거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친구에게 이렇게 비밀 선물했다든지 뭐 이런 후기들이 있어요. 음. 근데 보시면은 저도 이제 그 모든 후기에 대부분 그 동의를 하고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삶을 준비할 때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씻어서 그냥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취학 아동은 조금 무리고 한 네. 초등학생 되면은 이 정도 맛은 다 견딥니다. 네. 심지어는 맛있기까지 합니다. 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별로 안 써요. 진짜 네. 생각보다 별로 네. 안 써. 쓸 거라고 예상하는데 전혀 쓰지 않고 그렇게 드시면 되고 뭐 꿀을 타서 드셔도 되고 음식을 해서 드셔도 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은 못난이지만 전혀 못나지 않은 상품부터 네. 이제 10년을 존버했죠. 10년근. 네. 네, 이게 프리미엄이죠. 완전한 프리미엄.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외모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업체가- 여러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이제 평가가 들어가죠. 전혀 못나지 않았군 이러면서. 매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제가 혼자 오바했다 그랬잖아요. 유피디한테. 음. 혹시 나를 따로 챙겨주신 거야? 나를 다 못난이 시켰는데 너무 잘 왔어. 말했더니 굉장히 무시당했습니다. 네, 원래 그렇게 생겼습니다. 네. 예뻐요. 맞습니다. 선물 포장을 선택하시면은 선물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아하. 받으면 바로 내가 귀한 사람이었구나. 음. 네. 그에게 나는 귀한 사람이었다. 헐, 확인이 선물 가는 받았어. 그렇습니다. 네. 그런 선물이고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전 상품 10% 할인을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할인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딱 시즌에만 해요. 맞습니다. 산앤삼은. 네, 그래서 지금은 할인해서 상품을 구매하시고 리뷰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어요. 이벤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뷰도 하시면 거의 돈을 버는 수준으로 음. 챙겨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액세스몰에서 가정의 달 선물 반드시 준비하시고요. 그렇습니다. 팁을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네, 좋아요. 뭐예요? 좋습니다. 많이 주세요. 주로 부모님께 선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딱 전화할 타이밍이 있어요. 아. 아빠가 노인정에 계실 때. 아. 왜냐면 뭘 이런 걸 보냈어! 이러면서 유난히 이제 목소리 예, 커지시죠. 그렇죠. 네. 노인정의 일상을 보니까 하루 종일 우리 자식이 뭐 보냈다 아이고 보내지 말라는데도 보냈다 이랬을 때 산삼이 센 거죠. 전 며칠 전에 도마도를 보내도 그렇게 자랑을 하시던데. 조용히 이제 첫 통화 때 인사말 대신에 예. 스피커폰으로 돌려 예. 라고 한 다음에 아빠 산삼 받았어? 10년근인데 이러면서.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사냥삼이라고 말해도 어차피 부러워합니다. 예. 네. 자본주의 효도가 필요한 시즌이죠. 맞습니다. 그리고요. 네. 드디어 대망의 25년도 XSFM 가먼츠 네. 반팔 티셔츠의 발매 주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오픈합니다. 맞습니다. 이 티셔츠에 관해서는 이제 그간 꾸준히 설명을 드렸고 네.
우리 그 저 농수자님도 보셨죠? 네. 티셔츠? 네. 그럼 완벽한 디자인이죠. 앞으로 그냥 안전하게 XSFN T를 입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깊은 반성과 함께 홍콩 할매가 될 순 없다. 다시. 네, 우리도 지금 예. 파란색 티가 하나 있긴 한데 아, 예, 그것만 안 예, 입으면 예. 됩니다. 그것만 피하면 돼요. 그건 우리 출연자들한테 절대 안 돌릴 거예요. 이제 네. 우리가 여름에 그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잖아요. 이제 보이는 그 방송을 준비하니까 그때 되면은 이제 더 우리 티셔츠가 빛을 발할 네. 방송에서도 많이 입어주시고 그렇습니다. 2, 3일 내로 XS몰에서 상품 페이지를 업로드하겠습니다. 지금 엄청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페이지가 올라오면 미리 이제 페이지에서 살펴보시고 마음을 정하시고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빨리 클릭을 하셔라. 그렇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이 권고는 이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이즈 표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답해드릴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답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네. 저에게도 이제 많은 그런 문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 취향이 있어요. 조금 맞게 입는 사람, 크게 입는 사람부터 해서 참고를 어떤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살짝 스탠다드에서 조금 루즈한 정도? 네. 네, 그 정도의 핏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매를 빨리 하시고 아무리 이제 불경기여도 티셔츠는 빨리빨리입니다. 그런 편입니다. 그간의 그런 데이터를 편입니다. 보면 네. 그러니까 빨리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토요일 오전 11시에요. 잘 네.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뭐가 한 있습니까? 가지만 더 공지를 하고 네. 날짜를 아직도 못 정했습니다만 네. 요파 씨는 이제 유튜브에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제발요. 생방송이 시작될 텐데 네. 잠정하기를 아마 월요일 오후 3시쯤에 이제 매주 라이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저히 농축산인과 문학인과 일단 합의는 봐놨습니다. 네. 그 오전에 이걸 누가 듣겠냐, 누가 보겠냐라는 그런 항의가 있었죠. 문학인이 네. 극구 말렸습니다. 저를. 이게 오전 11시 하자라고 네. 했는데 말렸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언제가 될지 정해주면 또 공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확실히 단도를 해가지고 홍군형을 내서 아무도 파란 옷을 못 입게 해서 어느 날 둘이 같이 입고 오면 네. 몽달귀신가 이제 홍콩 할매가 파란 옷을 입으면 인형탈이라도 씌워가지고 내보내겠습니다. 그런 모든 준비가 다 완료가 되면 그 알려드리도록 요파 씨의 하겠습니다. 경우에는 그 보이는 거실처럼 그 약간 미리 보기 같은 거는 계획이 없습니까? 바로 라이브인가요? 바로 라이브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되게 떨려요. 아, 네. 첫방 진짜 재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네.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곧 그래도- 뛰어내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금 네.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유면서 PT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후기. 부산에 눈과 익숙치 않았던 고딩들이 무주에 가서 겪었던 바보 이야기를 적어주신 최강원 씨의 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부산에 눈이 정말 많이 왔던 기억은 정확하진 않지만 그죠 정확할 수가 없죠. 부산에 20년이 됐는데요. 기상청에 의뢰를 하십시오. 2005년, 2006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2006년은 아니었는데 2005년 아니면 2004년 이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6년생인 우리 아들이 만약에 부산에 태어났으면 이걸 한 번도 겪어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군 제대 후 학교 생활을 하던 때였는데 정말 부산에 쌓인 눈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고 눈에 아무런 대응 방법도 모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부산은 말 그대로 도시가 마비되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산이 많고 급한 경사지에 주거지가 많은 부산 특성상 아예 대중교통을 포함한 모든 교통이 말 그대로 셧다운되었었고 당시 학교에 있던 선후배들은 학교에 갇혀 있었다는 경험담도 많이 들었었죠. 제가 그때 어디였냐? 동아대 근처랑 부산대 근처에 뒤쪽에 예. 있었는데 그 장전동 아니야 꼭 그런 동네 아니어도 어차피 산에 아파트가 쭉 있잖아요. 뭐 영주동부터 해가지고 수정동 등등등 초량 다 저는 그렇죠 뭐. 제가 도착했던 날은 눈이 안 왔고 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거든요. 도착했던 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익숙하지 네. 않으니까 아니 버스가 저렇게 위험하게 높은 데까지 올라갔대? 라는 생각이 네. 들잖아요. 로드러너처럼 이렇게 빙빙 올라가잖아요. 전 부산에서 버스 타면 너무 막 긴장돼가지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끝이다. 눈이 이렇게 많이 왔으면. 네, 실제로 그랬더군요. 후일담을 들었었거든요. 부산 사람한테. 이때 막 공무원도 출근을 못해서 행정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제가 이제 없었겠죠. 정선에서 겪었던 얘기를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시골에 아무것도 없고 고깃집 하나만 딱 네. 있고 민가도 별로 없는 길인데 이게 저 저녁 먹으러 처음 갔을 때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예.
조금 쌓였어. 엄청 많이 오는 조금 쌓였어. 그 1시간 뒤에 담배 피러 나갔더니 싹 세워져 있는 거야. 눈이 계속 오는데. 네. 그리고 저 멀리 제설차가 지나가요. 제설차가 10분에 한 번씩 지나가요. 네. 야, 이건 부산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어떤 것. 네. 네. 강원도 횡성으로 집단 연수를 보냈어야 되는데. 지금 건조가 찾아줬습니다. 네. 2005년 3월 6일 부산에 101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37.2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1904년 기상관측 이래 최대 적설량으로 와 일제 때도 이렇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종전 기록이었던 1945년 2월 25일의 적설량 22.5cm를 1.5배 이상 넘어섰다. 그게 정말 이상한 거였구나. 나는 왜 그때 부산에 있었을까? 심지어 3월이면은 계약한 지 얼마 안 돼서 예. 제가 알기로는 부산이 난방 시스템이 안 돼 있거든요. 학교가. 예전에 진짜 그랬었대요. 야 겁이 없네요. 영화가 잘 안 한국인데. 영화로 잘 안 떨어지니까. 그죠. 정말 고생 많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쪽 되게 청소년들. 그 신봉하는 부산 시민의 네. 명언이 있죠. 김호후디 괜히 샀다. 전 지금도 그렇게 살다 보니 부산 놀러 가서 롱패드 입는 사람 되게 신기하게 구경하거든요. 저걸 왜 입고 다닐까? 막 이러면서 안 덥나? 막 이러면서. 어릴 때 이제 신문 국제면 이렇게 뒤적뒤적 네. 하다가 그 회귀선 아래 어떤 국가에서 영상 5도의 한파가 밀어닥쳐가지고 몇십 명이 몇백 명이 죽었다 대만이 이런 얼마 걸 전에 볼 때 그랬잖아요. 예. 이게 돼? 라고 네. 생각했는데 그 점에 있어서 부산은 확실히 딴 나라긴 합니다. 이게 우리 같은 북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산 시민들의 항변이 있죠. 바닷바람이 얼마나 찬데. 근데 제가 보기엔 그다지 이게 빌딩 골바람을 한번 서울에서 맞아보셔야지. 그건 예. 7월에 반팔 티 입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고. 네. 아마 유형이 부산에 놀러 왔었다 본 풍경은 그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눈을 주제로 대화하다 보면 그때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하고 시간표가 지금 같은 데 멎어 있어요 지금. 예, 돌아가실 때도 아마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145태 때도 내리지 않았던 눈이. 이 정도로 눈이라는 기상현상과는 친하지 않은 부산인들이라 지난 폭설 아닌 폭설 때는 SNS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에 다 같이 나와 단체로 뛰어다니는 영상들이 많이 공유되었었죠. 아이고 신났겠죠. 그래서 이걸 봤더니 그 댓글이 더 웃겨요. 뭐요? 눈보다 애들이 더 많겠어. 그러니까 서울 애들 아무 관심 없는 정도의 눈발이었는데 다 뛰쳐나왔더라고요. 저도 그거 인스타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눈오리 만드는 거 샀다가 네. 흙으로 만들고 있다고. 네. 저희 6세 아드님도 유치원에서 원래 수업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 바깥놀이를 하게 하기도 했답니다. 저도 저희 집 근처에서 이제 강아지 산책 나갔다가 그 아파트 놀이터에 화단에 48개의 눈오리가 사각형으로 네.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금방 셀 수 있었던 게 6x8이었거든요. 저걸 보면서 야 원 없이 만들었다. 네. 부산 애들은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모래사장 가서 하셔야죠. 네. 그리고 제대로 눈다운 눈을 경험한 건 서울로 취업해온 첫 해였습니다. 취업한 회사는 매월 1월 2일 첫 출근을 시무식을 겸해 가벼운 등산으로 시작하는 전통이 있는 회사였고 아우 똥전통이죠. 예. 신입사원으로 운도 없으셔. 네.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잔뜩 긴장해서 예상 시간보다 30분 이상 넉넉하게 이동 시간을 잡고 집을 나섰는데 문 밖에는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많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상상 체계가 없죠. 아 그렇죠. 예, 없는 사람들이 와서 본 거죠. 그 제가 그 아는 어릴 때 알고 있었던 저 미네소타에 살고 있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자랑삼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문 열면 가슴까지 이렇게 문 모양으로 눈 쌓여 있는 거. 서울은 그런 데는 없지만. 네. 아 역시 말로만 듣던 서울의 눈은 이 정도였구나 하고 감탄을 하니까 정말 촉잖아요. 다들 오늘 출근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죠. 아니 이쁘긴 한데 대체 서울 사람들은 이 눈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며 눈에 발이 푹푹 빠지며 쌓인 눈을 헤치고 힘들게 지하철을 타러 갔고 수많은 인파를 뚫고 지하철까지 겨우 타고 나니 공지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금일 폭설로 시무식 산행 취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을 되게 강인한 북방 민족인 걸로 알고 계시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다 우리도. 다들 아마 이때 직원들 아싸 눈이다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알고 보니 그날은 서울에서도 예외적인 폭설이 내린 날이었더군요. 그 후 서울 10년 살이 동안 그 정도로 많은 눈이 온 적은 또 없었습니다. 사실
작년도 지금 네. 이제 작년 올해 겨울도 눈 이상하게 많이 온 때이긴 했어요. 점점 많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습설이다 보니까 이게 눈 피해가 이렇게 잦아진 적이 없대요. 농민들도. 자꾸 하우스가 무너져 내리니까. 예전 눈 와가지고는 웬만큼 와서는 하우스는 안 무너졌는데 예, 하우스뿐만 아니라 그 낡은 슬레이트 집도 불안해서 이장님들이 할머니들 좀 빨리 대피시키고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네, 그 기화 네. 작업 다시 하고 뭐 해야 돼요. 예. 아, 그리고 다행히 친구 A, B, C와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게 그 아버님 고생했는데 인연 끊으면 진짜 불 땡땡이죠. 친구를 구분하기 위한 수식어 정도로 사용한 가세의 기울기는 지금도 다들 비슷한 듯합니다. 부는 물려봤죠. 네. A와 C는 서울 생활할 때 함께 서울에 있었던지라 자주 만났었고 특히 A는 유형의 방송 가로 열고 D사 때 방송을 처음 제게 알려준 놈이기도 합니다. 13년 전이군요. 사연 소개를 알렸더니 자긴 유형의 토크 콘서트도 다녀왔다고 자랑하더군요. 네. 작년에. 예. 곧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알실이 600회거든요. 다시 부산으로 온 지금은 부산에서 쭉 살던 B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팟캐스트 방송에 사연을 썼는데 널 지방 유지 출신이라 설명했다고 했더니 딱히 부정은 하지 않더라고요. 이 우정 오래 가겠군요. 예. 일종의 드립이지만 사실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25년 이상을 친구로 잘 지내고 있는 걸 보면 유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히 서로 각자의 가세는 중요하지 않았지 말입니다. 농축사님의 피와 살이 되는 진단과 조언, 내가 무슨 조언을 했길래? 예, 조언을 듣고자 서둘러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아직 6세 어린이라 고3까지는 멀었지만 또 시간은 금방 가겠죠. 육아에 대한 문제인가요? 네. 항상 감사히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사실 그러니까 애 어린이집 보내는 아빠 입장에서는 군대 보내는 엄마는 진짜 포스타 같이 보이죠. 네, 지금 7월쯤에 갈 것 같아요. 우리 아들 군대. 네. 근데 제가 조언을 해보자라면 그때 유행하는 옷, 장난감 아무것도 소용없다. 어차피 기억도 못하고. 네.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넣고 나중에 이제 서로 원하는 걸 말할 때 저는 항상 그 생선 최소한의 비용을 넣고 먹는 거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먹이고 예. 거적대기를 입히며 웬만하면 얻어서 입히고. 예.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생일 선물 같은 거를 할 때도 서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항상 생일 선물이 이런 식이었거든요. 엄마 전기청소기 뭐 이런 거. 그럼 좀 비싸면은 둘이 돈 합쳐서 사주거든요. 평생 고마워요. 예. 그러니까 최초의 오퍼를 세게 넣어라.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게 좋다. 서로 네. 예, 자본주의적으로 가자. 예. 그 정도로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돈 투자하지 마라. 특히 영어 유치원 뭐 이런 거. 우리 딸내미가 명언을 남겼거든요. 영어 유치원 안 다녔으니까 당연히 우리 애들이. 근데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동네에 좀 티가 나요. 그래요? 그럼요. 티가 나. 일단 교복도 좀 다르거든. 그리고 반드시 여기가 사실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계급을 알리는 팀 유니폼 같은 것이 있구만. 그럼요. 그리고 이제 스쿨버스라고 그러죠. 유치원 버스가 다른데 우리 딸내미가 엄청 통쾌했어요. 왜요? 중학교 때 영어학원 갔더니 같은 반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반은 성적 따라 갈리는데. 네. 엄마 같은 반에서 다 만났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영어 유치원 무용론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생각하면 좋은 게 계급에 따라서 혹은 네. 벌이에 따라서 아이들의 이제 수학 능력 수준이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말장난이고 네. 너무 겁이 많은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학원을 보내놔도 안 할 놈은 안 하기 때문에. 네. 그걸 빨리 판단했죠, 제가. 우리 둘째에 대해서. 네. 네. 근데 판단 안 해서 돈 안 썼을 것이라는 아니, 걸. 안 할 놈은 헬스클럽을 가도 안 하더라고, 운동도. 그래서. 예. 당연하죠. 체육관에 비실이들이 왜 70%인데. 그래서 이제 운동마저도 끊어버린 가차없는 엄마의 조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강원 씨, 새겨 듣지 마시고요. 내 통장이라도 시켜야지. 예. 후기였습니다. XSFM입니다. 홈쇼핑에서 봤다고 면세점에서도 만났지. 상당히 유명하고 입소문이 가득한 그래 엑세스몰에서 이제 만나볼까? VT, 세타필, 제이준, 매즈클럽 당신이 들어봤던 그것 엑세스몰 안에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만나자 매일 호재 사계절을 6번 견뎌낸 인증받은 토양에서 자란 진짜 산삼. 집에서 편안하게 신봤다
산양산성 산앤섬. 저희는 언제나 그렇듯이 월요일에 녹음하죠. 여러분들이 화요일에 들어주실 분. 월요일 아침 기준으로 실로 오랜만에 이정우 선생님이 안타를 못 쳤어요. 아, 이제 안 쳐야지 언론에 탄다던데요? 하이라이트 보면 사람들이 짜증냅니다. 네. 댓글에다 뭐라고 하냐면 날짜를 적어줘라. 계속 치는데 네. 어제 거 본 거 또 보면 짜증난다. 아주 오랜만에 무안타세요. 저하고 비슷한 입장인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팀이 못하니까 물 건너간 우리 옛 선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양반이 너무 잘하니까. 이 양반이 요즘 메이저리그 전체의 타격 대부분의 분야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람 이제 한 10년에 2억 달러 받는 큰 관심도 없는 그 저도 정도의 이정우 선수는 슈퍼스타가 봐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한국 미디어 입장에서는 포스트 손흥민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저처럼 이제 그 경기장에서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나랑 입장 같은 덕후를 굳이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집안에 앉아가지고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가끔 이제 고척돔에 갈 때 돈을 좀 크게 써서 그래 오늘은 이길 것 같으니까 비싼 자리에 앉아야지 하고 이제 1층이나 2층 테이블에 가요. 그러면 저 빼고 다 아는 사이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리 팀이 특별히 그런 편인데 이 언니들이 서로 다 알아. 네. 아휴 이런 자리는 안 오고 싶어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저랑 비슷한 성격인 분들이 정말 많죠.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는 오늘은 사연이 하나예요. 이현서 씨의 고민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XSFM 관계자님들 하고 이상한 이모티콘. 지금 이거 해석을 지금 제가 못 해가지고. 네. 뭐예요? 이모티콘. 그러니까 이모티콘에서 이걸 어떤 의미로 쓰는 걸까요? 여긴 눈이고 여긴 코고 그냥. 아, 예. 난 이걸 왜 똥침?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뭔가 똥침 당한 정도로 신체 부위 괴로웠다고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네. 표정 위주로 생각해야 돼요. 이모티콘. 이게 또 구형 이모티콘. 이제 그 신세대 이모티콘은 되게 못생겼어요. 노란 그래요? 동그란 얼굴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겠고 그 옛사람들의 텍스트 이모티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가나나 네. 태국어를 동원해서 쓰는 이모티콘들 있어요. 그런 이모티콘은 보통 내가 얼마나 수줍은지를 글자로 표현하려고 하죠. 그런 것. 저는 저 때문에 집주인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건물의 주인은 두 분 공동 소유로 각자 한 층씩 맡아 가족분들과 살고 계시는데 저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듯한 분은 그분들 중 한 명 A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겠죠. 이겠죠. 예. 예. 그리고 좀 이제 사람 사는 거 불편한 게 똑같이 이제 월세를 내고 전세를 살고 해도 집주인이 건물에 있으면 꽤 불편하죠. 그런 면도 있고 요즘은 또 달리 안심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적어도 전세 사기는 아니겠구나. 아, 예, 그건 때문에. 좋네요. 그것 때문에 좀 선호도가 올라갔대. 옛날에는 불편하잖아요, 당연히. 그죠? 뭐 친구들 아니죠. 부르고 뭐 친척들 네. 오고 그럼 뭐라 한다거나 내가 물세라고 한 게 아닌데 물샌다고 뭐라 한다거나 그냥 아래층 위층만 얘기해도 되는 건데. 제가 처음 이 방을 계약할 때 A께서는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며 혼자 서울 올라와 사는 거 힘들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냥 이 줄을 읽자마자 깝깝하네요. 뭐가 자고로 문제예요? 집주인은 불가금 불가원. 그죠. 정말로 거리를 지켜야죠. 가급적 연락 안 하면 제일 좋은 사이. 나중에 퇴거할 때나 그냥 다시 한번 연락할 정도. 제가 평생 살면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집을 가거나 계약자가 임차인이 연락을 진짜 안 해요. 저는 한번 되게 된통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배 변호사 하나 있는데 그 변호사 통해서 얘기까지 할 정도로. 아 진짜? 예, 그 정도로 진상 떠는 그 집주인 한번 만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확실히 깨달은 거 있어요. 집주인하고는 그 어떤 연락을 안 하는 삶을 지향하기로. 예. 확실합니다. 이 네. 회사 사장님, 뭐 집주인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 보일러 네. 고장 났을 때만 연락하면 돼요. 몇 주 뒤에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그분은 시간이 있으면 언제 꼭 본인의 집에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놀자. 심심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도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내성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호구인 게 문제죠. 이현서 씨는. 곱게 컸구만. 네.
그 시기가 하필 코로나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에 대한 경계심도 한창 높았을 때였고 저도 개인적으로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던 때라 선뜻 가기가 무섭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면 종교의 유혹에 쉽게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종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현서 씨는 그건 아니네요. 선뜻 가기가 무섭더라고요. 다른 집주인 B분이 꼭 저에게 주고 싶었다며 이 사람들 왜 이래? 주신 책에 처음 들어보는 뭔가 위화감이 드는 교회 이름이 적혀 있기도 했었고 위화감이 드는 교회 이름 하면 이제 증거, 장막 이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가정, 평화 뭐 이런 거 아니야? 가정 평화가 얼마나 좋아? 혹은 아예 모르는 단어도 위화감이 남묘. 자, 어디 갔어? 괄호, 지금 생각하면 과민 반응 같지만 그때 혹시나 해서 구글링 해봤는데 별다른 정보가 없었음에도 비슷한 이름의 종파가 사입이라고 땡무위키에 주석으로 적혀 있어서 괜히 의심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또 만만하고 어려 보이는 외향의 소유자로서 서울에 올라온 첫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혼자 역 근처를 지나가기만 하면 거의 90%의 확률로 각종 종교인, 보험 판매인, 기타 번따인들에게 붙잡혀왔던 제 경력이 그런 괜한 두려움을 키운 것 같기도 해요. 곱게 컸다는 말은 반만 맞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곱게 커서 그 인상도 고운 사람들이 20살이 넘은 다음에 거칠게 사회 경험을 하거든요. 이 번따인들을 만나서 그래서 그냥 대충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 이후 두어 번 더 마주치면서 저는 A께서 굉장히 외향적이고 말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첫날 몰랐다는 점에서 확실히 바보긴 하다. 요파 씨를 많이 들었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잖아요. 외향적이고 말 많은 사람 나잖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많이 피해야죠. 예. 그러니까 농축산인이 좋은 점이 집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네. 자기 책 선물해주고 아이고 부담스러워라. 학교 가는 제 팔을 붙잡고 약 7분간 재미나게 이야기해주신 그분 덕에 저는 그분과 그분 남편분의 출신 대학과 학창시절과 직업과 취미 같은 것에 대해 알아버리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태어난 직후를 제외하고 제 인생에서 제일 사회성이 없던 때라 사실 저는 그때부터 그분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회성 없는 사람의 특징 하나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누가 얘기해주죠? 듣기 싫죠? 기억합니다. 유피디인데? 그러니까 듣기 싫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다 기억해요. 예. 놓지를 못하는 거죠. 귀에 계속 귀담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반응이 항상 즉흥적이고 진짜 막 이러면서 저 혼정은 남 얘기 대박 건성건성 듣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때 눈이 나 뭔 얘기하지? 예요. 내가 말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말 이러면서 이미 머리에서는 나무 위키가 돌고 있어요. 저는 그 즈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마주쳤을 때는 그분이 저를 붙잡고 주말에 어떤 사진전 같은 곳을 같이 가자며 너네 공부 많이 안 하고 다 놀면서 하는 거 아니까 바쁘다 그런 말 할 생각하지 말고 가자. 땡땡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거다. 괄호. 다른 분이 주신 교회에서 출간한 책과 같은 주제였습니다. 괄호. 하며 제 번호를 강제로 따가셨습니다. 아니 집주인이 번따인. 뭐 집주인이 세입자 번호를 알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번호 땄다는 게 아예 데려갈 수 있는 권리까지 이제 넘긴 거죠. 네, 나의 신상을 다 넘긴 거네요. 권리를 넘겼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그 집 열쇠 번호 그렇죠 도어락 번호까지 알려주게 생겼는데요. 네. 와 여기서부터는 저한테도 약간 그러니까 아주 살짝 호러물인 게 겪으면 대처할 자신이 없네요. 네.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 있고 사는 건 내 권리이기도 하고 내 재산을 볼 때 내 의무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어허. 근데 심성적으로는 완벽한 의리죠. 그죠? 예. 저는 개복치 같은 사회성을 지니고 있는 데다 잘 죽는다는 뜻이죠. 겁도 많고 실제로 공부를 별로 안 한 건 사실이라서 딱히 반박도 못하고 이 성격의 특징 하나 또 나왔습니다. 그 적극적인 사람이 헛소리를 하죠? 그럼 돌아본 다음에 그 사람 말 중에 맞는 말을 찾아냅니다. 그러고서 찌그러져요. 그리고 설득당한 나를 그냥 위무해요. 혼자 맞아 나는 설득 당할 수밖에 없었어. 저 사람이 세니까 이 정도로. 그래서 내 거죠.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랬어? 그러면 꼭 틀린 말은 아니야. 맞지 뭐 먹고 대학생 뭐.
딱히 반박하지도 네. 못하고 어버버하며 순순히 번호를 드렸습니다. 그 뒤 몇 주간 주말마다 혹시 연락이 오면 어떡하나 하며 불안해했지만 그때 불편한 내색을 비춰서인지 다행히 그 뒤로 딱히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진 않았습니다. 이 집주인 내외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대충 예측하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후로는 그냥 어쩌다 마주치면 그분 이야기를 들으며 없는 사회성을 쥐어짜내서 최선을 다해 맞장구를 쳐드리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중간에 제가 준비하던 시험 경과를 물으시고 1차를 떨어졌다 하니 1차는 보통 붙는데 공부 안 하나 보다 하시며 공부 방법에 대한 훈수를 좀 두신 일 이후로 저는 그분을 더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말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좀 있죠. 예. 대박. 네거티브하게. 대박. 예. 아니 지가 돈을 받는 주제에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희열을 좀 느끼는 사람이고 이거 간 본 거예요. 이렇게 해도 뻐럭 안 했으니까. 예. 공부를 정말 많이 안 한 게 사실이고 이거 봐. 아유, 너무 수긍을 정말. 잘해. 예. 결과에 딱히 후회도 없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저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한참 심신미약 사태였는데 또 마주치면 관련된 얘기를 더 하실까봐. 그러다 2년 반쯤 전에 지금의 남자친구와 사귀 이게 이렇게 오래된 얘기란 말이에요? 2년 반? 그 3년 더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코로나 때였다고 얘기했으니까. 예. 지금의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는데 남자친구가 걸어서 3분 정도 걸리는 곳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 어쩌다 보니 제가 사는 건물에 많이 들락거리게 되었습니다. 뭐 안 그럴 순 없죠. 네. 아무래도 집주인분들이 가족과 함께 사는 건물이다 보니 외부인을 경계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나 남자친구지 그분들께는 그냥 모르는 남정네를 계속 건물에 들이는 것이니 피해를 끼치는 거라서 자격지심도 있었고 예. 이게 최악입니다. 수줍은 사람이 사람까지 구식이에요. 예. 뭐 자격지심 있어요. 다행이지. 예. 아니 집주인한테나 외간 남자지 나한텐 남자친구인데. 혼인신고 해버렸다 그러든가 그러면. 예. 어이구 참. 어차피 뭐 내 인생이 중요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예. 또 여학생이 계속 방에 남자친구를 들이면 혹시나 재계약할 때 부모님께 한마디 하실까 싶어 겁이 나서 그래요. 젊었을 때는 이런 류로 오만 눈치를 다 보게 하는 게 우리나라 사회긴 한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젊은 딸이, 그러니까 어린 딸이 이렇게 뭐 자취나 방을 얻을 때 엄마나 아빠가 같이 와서 얻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계약서의 이름에 이현수 씨 본인의 이름이 안 적혀 있을 가능성이 있죠. 따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한 걸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렇네요. 100%는 아닌데.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애 좀 봐주세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또 상황일 수 엄마들이 있죠. 하긴 하죠. 지방에서 올려보내면 좀 겁나니까, 걱정스러우니까. 세를 준 방이 3개뿐이고 제가 여기 제일 오래 살아서 당연히 저를 알고 계시기에 웬만하면 남자친구가 있을 때는 집주인분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 마주치는 일이 그리 잦지는 않아서 얼마 전까지는 어찌저찌 지냈는데 몇 달 전쯤 집주인 B께서 남자친구에게 여기 사느냐고 물으셨다고 하여 역시 신경 쓰이시는구나 하던 참에 제가 하나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경험이 없어 모르겠는데 이제 이현수 씨 본인이 집에 없을 때 남자친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일은 뭡니까? 하우스키핑? 우유 배달? 뭐죠? 주로 뭐 라이더?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자친구. 예, 나 먼저 가 있을게 그러면서. 예, 집에 있다가 퐁당 건너오기는 귀찮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문제도 하나 있는 거예요. 남친이 사는 퍼실리티가 예. 이현수 씨가 사시는 공간에 비해서 현저히 글러먹었다. 그렇죠. 좁거나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좁은데 지저분한 룸메가 있거나. 예. 그러니까 놀기에는 현서 씨네가 훨씬 낫다. 이거는 이제 확실히 추적할 수 있겠네요. 그럼 먹을 것도 많고 막 이러면 또 엄마들이 꼭 뭘 보내거든. 그럼 냉장고에 일단 먹을 게 있어. 이러면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냉장고를 파먹기도 좋고 음. 라면을 끓여 먹어도 내 자취방에서는 단무지도 없지만 여기는 김치도 총각김치, 깍두기, 배추김치 쫙 풀코스로 있고. 가능성 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아무 가는 거죠. 힌트도 없지만 그럴 것 네.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과일도 한 번씩 있고. 역시 신경 쓰이시는구나 하던 참에 제가 하나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남자친구와 햄버거를 사 먹으러 가는 길에 가방이 무거우니 내 방에 놓고 가자 하고 제가 사는 건물을 향해 가던 참에 집주인 A 내외께서 차에 타고 계시는 것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분들의 눈에 띄면 안 된다는 긴장감에 남자친구의 팔을 끌고 옆길로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이미 길들여진 마음인 거죠. 처음부터 당당하게 했으면 되는데. 아니 뭐 미성년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인사해. 우리 주인분들이요. 되게 좋으셔. 자기야 인사해.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네, 훨씬 더 편해졌을 텐데 아쉽네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우리를 봤는데 왜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실수했구나 싶었습니다. 좀 더 뒤를 봐야 지금 이 상황을 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제가 혼자 있든 남친과 있든 일부러 평소보다 한껏 발랄하고 예의 바르게 웃으며 내성적인 사람의 사회성 얼굴 네. 인사를 드려도 떨떠름한 표정이시더라고요. 가만 있어봐요. 그럼 앞에 내용이랑 붙여서 생각하면 이현서 씨는 지금 소기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그러게요. 본의 아니게 되게 조신한 그냥 여대생인 줄 알았더니 정말로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쓸모없이 보수적인 노인네들이었다면 그 손을 잡고 도망가는 것도 괜찮지만 네. 그 앞에서 한 키스를 1시간 했으면 됐어요. 아니, 이 노인네들이 나올 때까지 둘이서 맞담배지를 빡빡 하다가 그 담배 피다 말고 키스하면 돼요. 예전에 남자친구가 했던 말을 들어보면 그 전까지 그분은 제 남자친구는 꽤 괜찮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왠지 미안해졌습니다. 이게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여러모로 문화적인 시계가 이제 상대적이지만 네. 저는 여기까지 봤을 때 이분이 20대라는 생각은 1도 들지 않아요. 한 시험을 준비했으니까 학교 졸업하고 한 30대 초반일까요? 아니 30대 초반이면 더 문제지. 예. 30대 초반이어봐야 네. 90년대 중반생이에요. 그러니까요. 여전히. 근데 그때 태어나가지고 우리 방송이 아무리 예의가 없는 말을 많이 하기로서니 이것까지는 내가 예의가 없는 것 같아서 말 안 하던 말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부모님이 잘못 키운 거예요. 저는 제가 출장 가면 저는 이현서 씨 부모님 탓을 합니다. 네. 이걸 눈치를 본다고? 뭘 잘못했다고? 우리 집이 완전 아지트예요. 출장 가면은 옛날에 조카들도 다 우리 집에서 놀고. 아 그래요? 예, 뭐 남자친구 맞아. 그 얘기 몇 번 들었다. 예. 집이 아주 그냥 게임방이에요. 좋잖아요. 게임하기도 좋고 냉장고에 먹을 거 많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성인들이니까. 예. 강하게 다시 삶을 불리셔야겠구만요.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와 제 방에서 점심을 먹고 나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A 내외분을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바로 옆에 선 저를 옆눈으로도 보일 만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진짜 최악 진상이네요. 예. 그렇게 입고 나가면 얼어 죽어 하며 저를 걱정해 주시긴 했지만 왠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슴이 왜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심하고 이래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분들의 말에 하나하나가 끊어버릴 계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래요. 그거 알아요. 친할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친한 척을 하던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바보 멍청이가 있어요. 이현서 씨 케이스죠. 극소심이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네. 미어캣 같은 반응이죠. 그리고 막 몸을 뿅뿅뿅뿅 하면서. 그러니까 나와 인연이 없는 사진 기자와 계속 네. 라포를 쌓으며 네. 몇 달 주기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느끼기에도 과하게 기분이 다운되어 털어내고 싶어서 사연을 쓰긴 했는데 막상 다 적어보니 사실은 그냥 사람 좋아하는 분이고 저에 대해 별 생각도 없는데 제가 또 혼자 실수하고 혼자 자의식 과잉을 뽐내며 요파씨에 쪼르르 달려와 뒷담이나 까고 있는 것 같아 기분도 별로 좋지 않네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이 집주인분들이 싫거나 좋지도 않아요. 신경 쓰지도 네. 않아요. 저는 지금 이현서 씨를 꾸준히 비난하고 있죠. 네, 우리가 좀 한 야단을 70% 나머지 30% 이현서 씨 부모님 애를 어떻게 키워놨어 지금 이걸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네. 그리고 이 주인도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사람은 사람들 아닌데 이 정도로 안 좋은 사람들 널리고 널렸잖아 우리나라에. 그리고 뭐 이 나이에 그 노인까지는 아니어도 뭐 중장년쯤 됐을 텐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애티튜드예요. 되게 예의 없고 가끔가다 또 친하다 싶으면은 선 넘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봐도 다 이쪽이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대하는 한 번의 티핑 포인트는 있어야 됩니다. 한 번 하면 계속 할 수 있어요. 예. 저처럼 과잉돼가지고 이제 전철에서 아무나 붙들고 싸우면 안 되지만 그 전까지 좀 불쾌하다라는 표현을 정확히 하고 만약에 나가라 그러면 에이씨 나가지 이런 마음 좀 한 번씩 필요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계약대로 하는 거지. 네. 예. 나가라 그러면은 뭐 그때부터 또 이제 소송 가는 거지.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퍼는 뭐? 예. 1층 앞에서 퇴근 시간에 1시간 동안 남자친구를 불러서 키스를 해라.
집주인네들이 볼 때까지. 네. 이걸 집주인네들이 엘베에서 나중에 한마디 한다. 네. 그럼 또 해라. 네. 또 뭐라고 하죠? 그럼 집주인네 현관 앞에 가서 하세요. 현관은 공동생활 공간이거든요. 참네, 어디 갔어. 제대로 된 자취방에서 지낸 건 여기가 처음인데다가 사실상 20대 초중반을 내내 이곳에서 보낸지라 방에 대한 애정도 있어서 제 기준 무리한 조건 변경 없이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서 더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연장하고 싶으면 더욱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죠.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팍 찢어진 옷 입고 이제 나가서 네. 키스를 추천합니다. 네.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네. 우리는 없는 셈 치고 살자라고 생각하도록 그리고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주인한테 아우라를 뿜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뭔가 큰일을 겪었구나. 우리 건들지 말자. 조심하자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키스해도 안 된다. 네. 마리아나를 피우는 아니. 마리아나는 몰라요. 국법에 어긋나요. 왜냐하면 냄새가 며칠 가기 때문에 네. 모르는 사람한테는 네. 네. 그럼 마리아나 냄새가 들어있는 풍선 같은 걸 싸가지고 괴롭히라고. 네. 자, 진짜입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 알아요. 집주인분들이 저를 좋게 봐주셨으면, 그래서 이를 통해 제 나름의 이득을 얻었으면 싶지만 정작 예쁘게 보이려는 노력을 애써 하지도 않는 못난 마음이라는 거. 야, 얘 진짜 크게 야단 맞아야겠다 이 지금. 멍청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예쁘게 보일 사람은 그대의 남자친구뿐. 아니면 정말 부모님 정도? 뭐 부모님한테도 이제 예쁘게 보일 필요도 없고요. 20년을 넘게 키웠는데 뭘 다 서로 까발려진 상황에서. 예. 사실 20대 중반에 예. 사람을 만나는 것과 그러니까 사람과 사회에 대한 경험이 적은 건 흉될 건 그렇죠. 없거든요. 이게 저는 더 멀리 나아가면 남친 혹은 뭐 해외 여행지 혹은 알바 같은 다양한 경험이 쌓여서 나한테 주는 즐거움과 지식하고 이게 카테고리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아니어도 되고요. 예. 이 방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지금 예. 그러니까 이현서 씨한테 최종적인 솔루션을 미리 말씀드리면 빨리 다른 사람, 다른 방, 다른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는 새로운 캐릭터를 자기한테 부여할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내가 5분 동안 대화해본 뭐 35번째 사람이야. 그러면 내 삶에 이 사람은 35분의 1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희석시키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희석시켜야만 하는 게 내 삶의 35분의 1이 이 정도의 진상이야. 막 외모 훑고 다니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종교 권유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무례한 말 찍찍 날리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희석시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을 350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수줍은 사람한테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거 없으면 해결은 안 됩니다. 수줍어도 사람은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은정은 한 사람하고 친해지면 100시간을 떠들고 지가 9시간을 떠들고 이럴 수 있지만 이현서 씨는 한 사람을 만나서 1시간 대화해도 되잖아요. 30분 대화해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1000명, 10,000명을 만나고 다니는 게 지금 시급합니다. 무리한 조건 변경 없이 아마 그러면 계약 갱신 구간? 그러니까 재계약할 때 있잖아요. 재갱신. 그 갱신이 좋긴 하거든요. 5% 정도만 올려주면 되니까.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어서 죽어도 그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한다라면 재계약하고 난 다음엔 정말 캐릭터 바꿔야 돼요. 계속 이러면 시달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집주인과의 문제를 떠나서 매사 이럴 거거든요. 회사에 가서도 그렇고 만난 사람마다 그렇고 내가 되게 예쁘게 보여야 된다는 건 너무 피곤하잖아요. 삶이. 전혀 네. 다른 장르인데 왜 이혼 숙녀 캠프를 보는 것 같죠? 아 숙녀하지 마. 왜냐하면 처음에 상담하러 온 그 둘은 지 잘못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아 물론 이현소 씨의 가장 큰 잘못은 다 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 잘못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 와중에. 강하게 커야 됩니다. 강하게. 자 아직 멀었어요. 멍청한 소리가. 감정이 과해지는 걸 보니 PMS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여혐이라고 해야 돼? 제가 돌이키지도 못할 잘못을 저지른 것 같고 그냥 몇 년 전에 같이 차 마시고 전시 가자고 할 때 순순히 갈 거라는 생각도. 아이고. 이봐요. 순순히 갔으면 그 증거 가정평화 행복 장막 이런 종교에 갔다니까. 아 정말. 그리고 아마 지금 태극기와 그걸 흔들고 있을 거야. 아마 성조기를. 네.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이게 아마도 무슨 전형적인 그 심리학적 용어가 있다는데 그건 생각은 좀 안 나고 요럴 때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상담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저는 좀 권유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제 나름의 소신 가끔 이제 그 사실에서 밝히는데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똑바로 하면서 노동으로 돈을 벌고 그 벌이가 모자라지 않은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정신도 잃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집을 안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물론 이게 특정 지역의 하나입니다만 적어도 수도권 지역에서는 자기 집을 안 가지는 게 제정신으로 살면서도 행복을 놓지 않는 아주 좋은 그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평생 집주인들을 상대해봐서 아는 건데 세입자의 집은 두 가지입니다. 물리적인 집과 집주인. 그 둘 중에 하나가 별로면 거기랑 계약 못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여기까지 따라오기도 힘들 것 같아. 이현서 씨는. 아마 이러고 일주일만 한 이틀만 지나도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메일 보내기 취소를 하고 싶어지겠죠. 그러니까 취소했었어야 돼. 네. 내가 지금 잡아먹을 기세 아니에요? 아주 기세가 너무 무섭다. 여기까지 쓰고 친구한테 아까 있던 일을 간단히 얘기했더니 돈은 내가 내는데 집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해서 어쩔 거냐고 하네요. 이 말 들으니까 방금 쓴 얘기가 다 너무 멍청이 같고 그렇네요. 아, 이 멍청이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귀도 얇아요. 그렇네요. 제가 왜 집주인에게 예쁘게 보여야 하죠? 진짜 제 마음은 뭘까요? 역추적으로 그 집에 뭐 아주 그 핸섬하고 걸출한 뭐 아들이 있어가지고 이 집 며느리로 들어갈 마음 아닌 다음에야 남자친구도 있다면서요. 이 마음은 그걸 숨긴 거면 네. 저는 이현서 씨 용서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갑자기 상당히 제정신인 거거든요. 욕망이 비뚤어졌을 뿐. 그 남자친구가 들킨 네. 거는 결국 나는 원래는 너랑은 엔조이고 나 저 집 며느리 될 건데 들켜서 네. 너무 괴롭다. 아 네. 그렇다면 그 집주인 네. A 내외의 입장에서는 저 세입자는 어제는 내 아들과 키스했는데 이거면 차라리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부도덕이 심하지만 이렇게 개복치처럼 살진 않아도 되거든요. 그 정도 부도덕이라면. 아씨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예. 길게 얘기합니다. 매우 오랜만에 예. 극히 오랜만에 사연 도중에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아 이게 안 끝난겨? XSFM입니다. PODERA 할리스에도 이디야에도 갈 필요가 없다. 같은 느낌으로 편하게 즐기는 스틱 커피가 있으니까. 아메리카노부터 달콤한 믹스 커피까지. 엑세스몰 안에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좋은 일만. 매일 호재. 평소에 그냥 일기장에나 쓰거나 상담 가서 돈 내고 해야 할 얘기를 멀쩡한 다른 사람 붙잡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막상 제가 외로워지고 마음 놓고 상담받을 형편이 안 되니까 요파씨부터 생각나네요. 구청을 찾아가십시오. 아 그죠? 네. 또 이딴 소리 하면 그 다음번에 구청 가세요. 구청에서 보건소로 다 안내주고 특히 요즘 청년들에게는 정신건강, 마음 돌봄 막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보다 그쪽에 확실히 네. 지자체들이 세금을 잘 씁니다. 그래서 그 구의 청년 몇 명 살려주는 일은 구에서도 군에서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저야 보내면 나름의 후련함을 얻고 끝이지만 이걸 읽으셔야 하는 분들께 부담드려서 다시 죄송합니다. 자, 스텝 1 죄송하단 말 하지 마요. 네. 입에 거의 죄송하단 말이 붙어 있어요. 피부에 정말 각질처럼. 내가 미치겠다. 죄송하단 말 하지 말아요. 하나 떨어지면 또 붙여. 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앞에 얘기하는 전혀 관련 없지만 그 일을 계기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려니 옛날 일들이 생각나서 적어봐요. 제가 보기엔 자기 연민이 아니라 이 정도면 자기 혐오예요. 차라리 연민이면 낫지. 지금 그래서 용케 숨기고 있는데 우리 정도 살면 알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정도 나이 먹으면. 저는 제가 아는 한 항상 사회성이 없어왔고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 중 가장 사람 만나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4, 5학년이 되어서야 친구라는 개념이 생겼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전까지 저는 그냥 강아지처럼 엄마가 어디로 데리고 가면 따라가고 앉아있으라고 하면 앉아있고 누구랑 놀라고 하면 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엄마가 저를 어디로 데려가서 가봤더니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오와 열을 맞춰 서 있더라고요. 무서워하며 저도 그 사이에 굳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이었습니다.
저는 누가 시키지 않는 이상 말도 거의 없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는 아이였습니다. 2학년 개학식 날 선생님께서 우리 반에 우리가 신경 써줘야 할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오늘은 감기에 걸려 결석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셨을 때 옆에 앉은 남자애가 저를 건드리며 너야? 하고 속닥거린 게 기억나네요. 저는 그냥 걔는 아파서 오늘 못 나왔다는데 왜 말을 못 알아듣지?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꽈로. 이런 애들 꼭 있죠. 꽈로. 누구요? 이현서 씨요? 아니면 저놈이요? 그냥 뒤통수를 그냥 확 후드려 까줬어야 되는데. 그죠? 이현서 씨 말씀대로 그런 이제 아직 충분히 예절 교육을 못 배운 네. 애들은 어디에나 있고, 네. 알고 보면 이현서 씨 같은 애들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왜 눈에 안 띌까요? 답은 뻔하죠. 네. 그 뒤로 땡땡이 치고 화단 진달래꽃 뜯어먹는데 저를 데리고 나갔다가 같이 손바닥을 맞거나 괄호 저는 맞는 순간에도 왜 맞는지 몰랐습니다. 괄호 두셋이서 저를 둘러싸고 넌 왜 이상한 게 구냐며 괴롭히던 친구도 저를 운동장으로 데려가더니 냅다 본인의 철봉 실력을 자랑하던 친구도 저를 문구점에 데려가 제 돈으로 불량식품을 사 먹고는 엄마에게 혼나자 제가 데려갔다고 덮어씌우던 친구도 평소 얘기도 안 해봤는데 늘 혼자 다니는 제가 신경 쓰였는지 집에 들어가서 떡볶이를 같이 먹어준 친구도 하얀 토끼 인형에 떡볶이 국물이 흘렀는데 혼내지도 않고 괜찮아 하고 그냥 빨래를 돌리시던 그 친구의 엄마도 제가 좋다며 마구 달려들어 저를 껴안고 뽀뽀하던 친구도 괄호 이 친구를 정말 싫어해서 도망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괄호 쉬는 시간마다 같이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친구도 너는 못생겼는데 왜 그림은 잘 그리냐던 친구도 괄호 저 안 못생겼고 미대생도 아닙니다. 괄호 왜냐면 초등학생이었거든요. 혼자 급식을 먹고 교실로 돌아가는데 뒤에서 뛰어와 제 손을 꼭 붙잡고 아무 말 없이 걷다가 얼굴이 빨개져 도망치던 친구도 늘 문구점에서 조그만 괴담책이나 불량식품을 사와 옆자리에 있는 제게 나눠주고 학교가 끝나면 계속 혼자 있어서 심심하다며 늦게까지 저를 데리고 제가 모르는 곳들을 쏘다녔던 엄마가 친하게 지내지 말라던 친구도 있었어요. 괄호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친구한테는 진짜로 엄마가 너랑 친하게 지내지 말래 했던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 뒤로 같이 논 기억이 없네요. 제가 개입 안 하고 쭉 들어봤는데 과잉 기억이네요. 네. 기억이 너무 많아요. 레인맨? 네, 기억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 매번 사연을 계속 곱씹으면서 계속 상황 설정을 할 것 같아요. 그때 이랬으면 저때 이랬으면 그러면 이러면 되게 추억이 아니라 내 인생을 괴롭히는 과잉 기억일 뿐이거든요. 100%의 확률은 네. 아니지만 기억이 과잉한 사람은 기억이 적어요. 네. 제가 엄청 기억 많은데 저는 글을 쓰기 위한 사람이니까 그걸 다 적어놓고 나중에 다 이거를 돈으로 바꿔서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현서 씨 같은 경우에는 누우면은 어렸을 때 그런 일종의 사실 누가 와서 이렇게 뽀뽀하고 손잡고 이거 추행이거든요. 그때 대응하지 못했던 그 여파들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소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현수 씨 보면서 이제 제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상당 부분 기억이 또렷한 편인데 그 또렷한 기억이 이제 장가가고 좀 많이 없어졌거든요. 왜냐면 인생이 너무 바빠져서. 저도 좀 그런 편. 네. 그 전까진 기억이 적어요. 저도. 예, 사람 만나는 거 일부러 많이 피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저는 정말 이상한 애였는데 제 주변에는 어쨌든 먼저 다가와줬던 좋은 친구들도 제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었네요. 뭔가 눈물이 나려는 듯해요. 제가 이게 왜 웃긴 줄 압니까? 여러모로 캐릭터가 너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현서 씨 울어요. 울어. 네. 뭐 내 딸이냐? 울어. 아주 일관적이구만. 어쨌든 그게 딱히 서로 암묵적 약속이나 의리 같은 의무를 지고 있는 친구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죠? 세상 모든 개념이 이현서 씨 앞에 와서 다 무거워지죠. 중력이 세지죠. 친구가 의리를 지키는 친구도 있고 아는 친구도 있고 네. 온갖 친구입니다 진짜. 네. 1분 만난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100년 만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냥 그때그때 어쩌다 얘기하게 되면 좋은 애들도 있고 짜증나고 무섭고 귀찮게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사회죠. 어쨌든 제 세상은 그냥 엄마나 친구가 어쩌다 데려가는 곳이 전부였고 정말 싫을 때 도망다니는 거 외에 딱히 능동적으로 제가 뭔가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내 친구라는 생각이 없었나 봐요. 적고 보니 원래 아이들은 다 이런 건데 그냥 제가 친구라는 개념을 몰랐던 바보인 걸까요? 이거 누가 대답해줘야 돼요. 네! 그보다 그냥 친구는 어떤 것들을 같이 해야 한다, 도와주거나 지켜줘야 한다 하는 아이들 사이에 사회적 룰을 몰랐던 것 같네요. 이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격이면 아주 흔하고 아주 보통 명사인 개념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설명해주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어렵죠. 친구. 네. 예. 개념 설명을 아무도 안 해줘요. 진짜 아주 많은 의미를 품고 있잖아요. 음. 예. 근데 좀 가볍게도 사귈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 항상 뭐 이런가요? 뭐 도와주고? 그 왜 10대, 20대 때 연애해본 경험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상대가 어마어마하게 어설픈 짓을 하고 어색하게 굴 때, 혹은 내가 그럴 때, 예. 아주 기초적인 개념은 아무도 안 가르쳐 주거든요. 연애가 뭔지, 사랑이 뭔지, 모르면 막 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배워요. 근데 그것도 안 한 거죠. 어디까지, 이게 다 한심해가지고 다 똑같은 얘기 같아가지고 어디까지 읽었는지 내 기억이 안 나. 자, 그래. 그러다 친구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게 4학년 끝나갈 때쯤이었던 듯 합니다. 10살이죠, 아마? 예. 11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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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시켜서 다니던 영어 방과후에서 제일 친하게 지내던 아이가 제 책에 낙서를 내서 같이 웃다가 혼났는데 누가 시작한 거냐는 질문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얘가 했다고 일러 바쳤고 그날 수업 끝나고 친구가 집에 가다 말고 아 맞다 땡땡아 우리 이제 친구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했지만 사실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친구였다고? 그 뒤로 학기가 끝날 때까지 그 친구는 제가 유명한 말썽쟁이라 여자애들은 다 싫어하던 어떤 남자애와 사귀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나 보더군요. 이게 제가 가짜뉴스에 대한 분석 책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 확실히 이런 걸 많이 분석해본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다. 가짜뉴스를 동원한 여론전은 인간의 본능이다. 뭐래요 예. 뭐래요 이거잖아요. 예. 예. 제가 전혀 모르는 눈치이니 저를 불러 그런 소문이 돌더라 하고 귀띔까지 해주고 제가 그 친구가 주동자라는 것도 전혀 모르는 듯하니 급식실에서 제가 그 남자의 뒤에 서 있을 때 일부러 저를 보고 웃으며 다른 친구와 귓속말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화가 빨리 된 영악한 친구들이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자신이 어떠한 프랙티컬한 다른 재능도 다 현격하게 떨어질 때 그 아이들은 사회화가 빨리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위약을 떨죠.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현서 어린이 같은 친구들을 잡아먹습니다.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예. 네. 그러다 저는 엄마의 사정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당연하게도 그 누구에게도 전학 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그냥 다니는 학교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또다시 먼저 다가와준 고마운 아이들 덕분에 제가 인지한 채로는 처음으로 친구 관계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는 급격히 사회적 신호들에 민감해졌습니다. 제가 다른 애들과는 좀 다르고 이상하다는 걸 이때 처음 느꼈어요. 열심히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따라했지만 저는 다른 아이들은 이미 한참 어렸을 때 터득했던 걸 몰랐고 어쩌다 남들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친구들의 눈빛과 반응에 너무 부끄러웠고 더 열심히 따라 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걸 잘 모르고, 이런 캐릭터들은, 사회와 타인을 열심히 따라해야 한다고만 믿고 있어요. 왜냐면 그 방법이 가장 쉽게 겉모습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근데 내면은 빠그라지고 있죠. 영혼은 깨지고 있는 거죠. 내면은, 미신공이에요. 예. 계속 같은 기계를 돌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저도 인생을 길게 살아보진 않았지만 기운에 맞게 사는 게 맞아요. 이러면 기운이 안 맞아서 힘들어요. 몸이 아파져요. 예. 계산이 안 서죠. 네. 네. 그런 저를 이상하게 여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저에게 사회성을 가르쳐가며 몇 년이나 친하게 지냈던 그 시절 친구들에게 너무 고마워지네요. 아무튼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지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반 아이들이 모두 싫어하던 괄호 지금 생각하면 그냥 일종의 놀이였던 듯합니다. 괄호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빌려주신 볼펜을 눈 속에 파묻고는 선생님께서 왜 그랬냐고 다정하게 물으셨을 때 아무 대답도 못한 적도 있었고 이게 무슨 소리. 지금은 상상도 안 되지만 중학교 때는 친구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에게 맞지도 않는 웃긴 광대 역할을 하면서 개나 대며 선생님들과 처음 보는 친구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걸고 웃겨주던 때도 있었어요. 자아 분열일 때였겠네요. 네. 근데 저는 이것도 몇 번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을 해봐야 아웃풋을 알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죠. 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고작 또래 애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정말 못된 짓들도 했고요. 아니 이 나이 때는 그게 다 전부예요. 인정 욕구가. 예. 네. 꽤 못됐나 봅니다. 늘어놓지 않는 걸 보면. 네. 고등학교 때는 친하게 지내던 같은 반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갑자기 너무 무서워져서 한동안 말을 엄청 더듬던 시기도 있었어요. 이것도 흔합니다. 보통 틱이 갑자기 오고 또 사라지고 하는 어린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네.
지금 저는 세상의 이치를 통달한 듯 한없이 자신만만하던 바보 시기와 코로나를 핑계로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우울한 시기와 부모님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난 운 좋은 시기를 거쳐 그때와는 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네요. 무슨 왜 거짓말해. 해피엔드로 가기 나아지지 위한 않았구만. 주작인디? 예. 예. 지금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면 딱히 누구와 대화해도 더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먼저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도 다 쳐내서 없습니다. 근데 집주인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게요. 이게 되게 아싸란 사회생활의 기본 아닙니까? 예. 딴 집을 알아보는 게 무서워서라도 지금 서설기고 네. 있는데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일주일 동안 밖에 못 나가면서도 막상 나가면 전혀 모르는 가게 점원분과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인사하고 주문하는 거나 카페 옆자리에 앉은 분들이 가방치 보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게 사람과의 커넥션 같아서 좋아요. 여기에 아직 익숙해지는 중이라는 네. 소리입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아는 사람들이 서로 어색하지 않으려고 나름 신경 써서 저에게 말을 걸어주는 건 불편해요. 그건 죽을 때까지 불편해요. 네, 그거 저도 불편해요. 저 네. 같은 성격도 불편해요. 아, 저거 너무 빤한 말인데 뭘 굳이 저렇게 하나 이런 거 느낄 때 있거든요. 예. 점심시간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는 80살일 때도 불편한 겁니다. 예전에 말을 놓고 지내던 사람과 오랜만에 마주치면 그냥 못 본 척 지나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이래요. 전에 실수했던 사람들 앞에서는 더 많은 새로운 실수를 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결국 저를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겼고요. 이건 다 그래요. 인류 인구가 다 제각각의 그 성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내란 숙에도 누군가한테는 좋은 사람입니다. 누군가한테 너무 좋은 사람이었지. 네. 김계리한테는 아버지예요. 낳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건 그냥 대학생에게 걸맞은 사회성을 제대로 연습하지 못해서 그런 거겠죠? 챗GPT는 쓰면 잘 쓸 것 같은 게 예. 질문은 잘해요. 예. 예, 질문은 틀린 질문은 안 합니다. 대학생한테 걸맞는 사회성이라는 게 뭘까요? 그 조발표 하기 싫어가지고 혼자서 했던 사연들도 있었잖아요. 그 사연이라고 들었고 사실은 다 내 얘기였을걸? 맞아요. 저는 그런 학생들 좀 인정한 편이었었어요. 제가 시간 강사할 때 죽어도 못하겠다는데 그거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왜냐하면 대학생은 무조건 바보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리고 혼자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조직생활 안 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저 때만 해도 예. 저희 학교는 배구를 되게 잘했는데 배구부 학생들이 꼭 그 사회체육대학에 입학하지 않았다 했었어요. 예. 게다가 이제 배구 선수들 스카우트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과로 가라. 그래서 아무 과나 보내줬습니다. 학교 많이 안 나와도 왜냐면 계속 훈련해야 되니까. 네. 그래도 4.5 막 줬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예전에 뭐 그러잖아요. 출석 아무튼 다 인정해주고. 3점 후반대는 무조건 나왔습니다. 그럼 그 배구부 형들은 이제 세터 때나 예. 행사 때밖에 못 봐요. 예. 멋있지. 근데 저는 처음부터 되게 무서워. 내가 왜냐면은 그 학교 배구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술 먹고 네. 이렇게 등 두들기는 게임 하잖아요. 예. 그 형이 때리면 술이 다 깨요. 잘못하면 이제 소주 두 병 쇠고랑 마셔요. 찰 수도 있다. 예. 저는 탈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운동팀 선수들이 우리 옆에 있고 막 이랬어가지고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사회성은 그 친구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좋은 팀메이트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뭐 배구 같은 경기는 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농구도 커리어가 그렇고. 이미 10대 때 정해진 상황에서 죽기 싫으면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굿 팀메이트가 반드시 돼야 돼요. 이 사람들하고 그냥 공부해서 대학 간 흰손들하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대학생이 바보라는 건 어디까지냐면 운동부를 뺀 모든 대학생입니다. 바보예요, 바보. 이현서 씨만 특히 바보는 아닙니다. 바보가 1점 맞는 바보와 3점 맞는 바보가 있는데 그 둘의 차이는 특히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또 회사 생활에 걸맞은 사회성을 연습해야겠고요. 모두가 연습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게 너무 무섭습니다. 무서워해도 됩니다. 어차피 그날은 옵니다. 저도 매일 무서워요. 예. 모두가 저만의 부끄러운 기억을 안고 그때그때 필요한 저건 거짓말입니다. 아니 저 진짜 만날 많이 무서워요. 술을 먹기 전까지 무서워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사회성을 열심히 연마해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저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더 힘든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게 문제죠. 일부는 그냥 자의식 과잉이고 일부는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거겠죠.
다른 사람들에겐 비교적 쉽지만 저에게는 어려운 게 있는 것처럼 저에겐 쉽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어려운 것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하필이면 저에게 어려운 건 사회성인 거고 사회라는 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보니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것뿐인 거고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특징 중 제 마음에 드는 좋은 부분만 뽑아가질 수는 없잖아요. 자꾸 이렇게 맞는 질문을 하는 거 네. 보니까 이 중에 아무것도 공감을 못하나 봐요. 그런게요. 예. 질문 이게 다 자체는 답인데 퍼펙합니다. 예. 이게 다 답인데 자꾸 늘어놓는 걸 보니 이 말이 싫은가 봐요. 반대로 과잉 사회성을 가진 자녀를 키우는 제 입장에서는 저거 어디 가서 언제 한번 사람한테 크게 상처받지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부모로서는. 더 걱정해야 될 건 예. 얘가 사기를 칠 때 그죠. 아이고 그거 생각만 해도 아주 예. 큰 사고 칠걸요. 큰 사기 칠걸. 예. 자신의 인덕을 기반으로 네. 다단계를 한다고. 사회성이 얼마나 좋냐면은 제가 그냥 평범한 청첩장을 봤잖아요. 그들 누구 교수님 아들 결혼하네. 우와 호텔이래. 이러면 엄마 나도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그냥 농담인데 진짜 따라오는. 가서 올해만 다 인사하고 용돈까지 받아오고. 엄마의 눈 속에 공포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진짜 그 사회성은 제가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네. 그거 자제시키는 것도. 저는 이상한 사람이지만 제가 좋아해주는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저에게 느끼는 매력이 그 이상함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아요. 결국 사회성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은 적당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당히 필요한 반응을 해주는 법을 연습하는 거군요.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배운 거에 의하면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사회성이 적은 사람들은 이현서 씨가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인간의 재능은 풍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쪽이 찌그러져 있으면 다른 한쪽은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성이 너무 좋은 사람을 가급적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회성이 너무 좋은 사람은 다른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왜 나를 그렇게 떠보서 실제로 정원적인 사회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말 많이 하면 친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조직생활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말 많이 해야 되는데 상사가 내 입 틀어막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요파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답답하면 나는 내가 그들이 가장 필요한 때는 그때거든. 친구가 되셨으면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말 많으니까 말하다 가라. 너무 좋아 이 프로그램. 이런 의미라고. 자, 그래서 이현서 씨는 분명히 예. 다른 특별한 탤런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탤런트가 사회에서 쓰이고 그 탤런트가 인정받고 그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정평이 나죠? 그러면 이현서 씨한테는 더 많은 사회성이 필요합니다. 주로 텍스트 보는 직업에는 어울리는 차분함이죠. 예. 네. 그래서 그 둘은 커리어가 이어져 가면 상보관계가 됩니다. 네. 재능이 좋은 사람은 사회성을 쌓아야 됩니다. 사회성만 좋은 사람은 재능을 쌓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노년은 불행하고 시시합니다. 이건 답이 아닙니다. 적당히 반응하고 말면 된다. 물론 월급 루팡으로 늙어 죽을 수도 있죠. 하지만 20대 중반에 그런 계획을 갖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글은 말을 하기 위한 대본일 뿐이었다. 왜냐하면 글이 돈이 안 되잖아요. 책을 내도.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책만 쓰고 살고 싶어 이 말이 세상에서 제일 웃긴 말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특히 방송 작가님들. 그 작가님들 뭐 글만 쓰면 된답니까? 사람 섭외해야 되잖아요. 온갖 진상 출연자들 비위 맞춰야 되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사람 우리가 보통 베테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방송 작가는 딱 정신과 의사 다음으로 사람 잘 다룹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거 보면 이탈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능 작가 들어오시는 분들은 내가 수줍어서 앞에는 못 나서겠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국 카메라 들어오기 전까지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예능 작가들인데 그러니까요. 네, 알고 나면 늦었죠. 계속 가야 됩니다. 좀 더 보죠. 왜 이렇게 후련하죠? 왜냐면 날 답답하게 했으니까 그러지. 나한테 퍼놓고 왔으니까 그러지. 아직 읽고 계신다면 이 새끼 뭐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네요. 뭐 지금까지 충분히 보셨고요. 다른 아이들에게 비해 많이 늦고 이상하게 굴던 그리고 아직도 남들보다 많이 부족한 제가 부끄러워서 지금까지 한두 명에게 대충 이야기한 걸 제외하고 꼭꼭 숨겨오던 얘긴데 막상 글로 자세히 써보니까 진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 일도 아니지 않다고요. 처음부터 이런 글을 쓸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뽀뽀만 1시간 했어도 아니면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가겠다라는 사회 계획을 쓰겠어요. 아니면 그 집 남자를 건드리지만 않았어도 네. 결국 일기처럼 다 써버리고 혼자 결론도 내고 기분도 좋아졌네요. 아무렇게나라도 써볼까 하는 마음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요파시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 너무 많지만 한 번만 덧붙이자면 자립하는 사람은 혼자 모든 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많은 것들에 조금씩 의지해서 한 군데 과하게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을 인상 깊게 봤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아직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유지할 능력은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분석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취미 등에 많이 의지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파 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갈궈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의지할 만한 기반을 더 많이 만들기 전까지 좀만 과하게 의존하겠다고 살펴시 부담드려 봅니다. 그럼 반성문도 저희한테 보내세요. 호르몬에 거나하게 취해 관계자분들 붙잡고 인생 한탄이나 해서 죄송하고 호르몬 핑계 대지 말라고. 호르몬 장난질이면 갱년기인 제가 지금 우주 최강이죠. 그러니까 저 혼자한테 맞는 수가 있어요. 일로 오세요. 이런 엉망진창 사연도 끝까지 읽어주신다고 말하며 계속 존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현서 씨의 엉망진창 사연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20대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런 귀하고 멍청한 사연이 올 때 우리가 이제 그 꼰대 청취자가 많잖아요. 참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뭐 또 이렇게 내담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그 의학 노동자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이 정도로 길게 썼으면은 되게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이에요. 뭔가 말씀을 얹어주세요. 저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좀 신중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만 이 사람 싫은가? 지금 나만 이 사람 혼내고 싶나? 나는 좀 짠하죠. 자식 버리니까. 예. 이게 나도 싫다고 말하는 게 예. 너무 짠해서 싫은 그러니까 거예요. 짠하니까. 예. 짠하면은 좀 아우 외면하고 싶지. 아우 막 이러면서 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 딸이 어디 가서 이렇게 허구한 날 맞고 들어온다. 예. 아니 남자친구 사귀면 그럼 나는 물어보면 진짜 돼요. 복장이 터지는 게 얘한테도 화를 못 내겠고 내가 밖에 나가서 대충 복수해주고 다닐 수도 없고 리암 니슨이야? 예. 아마 부모님도 정말 선 하나 어기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셨을 것 같은데. 예. 답답합니다. 주로 이제 가족 상담 필요하다고들도 막 얘기하고 이러죠.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답답함으로 한 시간을 꾸며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였습니다. 저희들은 다다음 주에 좋은 날이 많죠? 연휴 때 다시 정은정 농축산인을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이상한 예고. 이제 한 13년 들었던 이 음악과 멀어질 때가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못 튼대요. 이 음악도요? 내 노랜데! 그러게. 유튜브에서 만날 때까지만 이 노래를 듣는 걸로 합시다. 내가 노래를 불러줘야겠구만. 예. 다음 주 시간에 문학인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5회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PODERA